네, 프론트엔드 신입 기술 면접 문제은행 탑 20. 네. 뭐 여기 카카오, 네, 피에드 이쪽에서 지금 나온 자료긴 한데요. 보통 이제 기술 면접에서 그 기술에 관련된 걸 물어보겠지, 당연히.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그 사람이 기술을 대하는 자세나 아니면은 사고방식의 느낌을 좀 얻으려고 물어봐요. 그 사람이 그거를 뭐 말로 얼마나 하겠어요. 네, 그리고 뭐잘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기술 면접에서 물어봤던 대답을 잘 못했다고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면접을 무조건 퍼펙트하게 대답을 잘해야 된다는 편견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기 1번부터 보면 자신이 기술 사용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 무엇인가? 그럼 자기에 대해서 잘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제 아이가 지금 임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프로젝트에 어떤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했냐 그걸 왜 선택했냐 이유까지도 막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유를 왜 물어보겠어? 응? 당황시킬 당황해서 대답을 해야 네, 그 사람이 네, 재밌잖아. 그 면접 볼 때 얼굴 빨개지는 거를 즐기시는 그런 그 임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자기가 왜 썼는지 뭐 리액트를 지금 썼잖아요 저희는요. 그럼 뭐 리액트의 어떤 장점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제 특이한 거 희한한 거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RESTful API란 무엇인가 뭐 RESTful API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특이한 애들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해 놓은 게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프론트엔드에서는 브라우저 렌더링,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에 대한 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URL, URI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걸 알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RESTful API 뭐 이런 내용들 지금 여기 질문을 했는데 뭐 API 이거 API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잖아.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하는 웹 서비스 아키텍처를 RESTful API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뭐 get, post 뭐 이런 방식으로 보내가지고 서버 간 통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게 HTTP 브라우저를 서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막 물어볼 수도 있대.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자세히 넣어놨어요. 여기 내용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챗GPT나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이해를 좀 깊이 가져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HTTP 메소드에 대해서 이건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서버에 요청해서 get 방식이 뭐냐, 포스트 방식이 뭐냐 이런 메소드에 대한 얘기, put 그리고 delete 이런 방식에 대한 메소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인터넷 공격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경향도 좀 있을 수 있다. 어떤 공격이, 어떤 서버 공격이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 그리고 async await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나온 얘기죠. async await가 프라미스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이걸 보자마자 프라미스. 프라미스가 쓰이거든요. async await 코딩할 때 프라미스가 나온다고요. 그럼 약속은 뭘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알면 돼요. 뭘 보장해요? 코드가. 택배가 오기 전에 택배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택배가 안 왔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어. 말도 안 되죠? 프라이팬에 온 음식 재료를 넣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택배가 안 왔어. 즉 데이터가 오기 전에 실행하지 않으니까 데이터가 온 다음에 실행할 걸 보장해. 이게 핵심이에요. 쉽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가서도 쉽게 얘기하세요. 아, 데이터를 불러올 경우에 데이터가 오기 전에 코드가 처리되는 코드가 있다면 데이터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의 완결성을 보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에러가 나거나 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어싱크 어웨이트. 그리고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 이건 중요해요. 이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는요 정말 잘 물어봐요. 왠지 아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잖아. 프론트엔드 개발자 누구와 얘기하는 사람? 브라우저하고 대화하는 사람. 백엔드는 서버랑 대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저한테도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요게 그 중요하기 때문에 1번으로 제가 심어놨어요. 그 보충 설명을 제가 문서로 더 만들어 놨거든요.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 자, 브라우저.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사람이 URL 주소를 가지고 리퀘스트를 서버에다 요청하겠죠. 그래서 코드가 만들어져서 데이터하고 짬뽕이 돼서 만들어져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요청이라고 하고요. 리스판스 응답이라고, 이거 영어 단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봤는데 각종 브라우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쓰는 브라우저부터 시작해서 크롬 브라우저, 네, 뭐 엣지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등등, 익스플로러, 사파리 등등 이런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이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라우저 엔진들을 이제 원리를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저장소로 우리가 HTML5 명세 브라우저에 지원하는 웹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통시를 하면서 네, 백엔드에서 올라와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올라오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렌더링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어요. 자, 렌더링 과정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별표를 하면 돼요. 여기에다 렌더링 과정. 처음에 불러야 되겠지? 1번 불러오기 아무개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HTTP 모듈 우리가 주소로 부르죠. URL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URI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URL이 있어요. 주소가. 자, 그래서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받은 리소스 즉 여러 가지 소스들을 불러와서 로딩을 합니다. 로딩. 영어 단어 잘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돼요. 지금 로딩 중이야. 아직 돌고 있다. 페이지가 돌고 있어. 로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딩. 그리고 나서 다운받은 HTML, CSS를 오브젝트 모델로 만들어줘요. 그 오브젝트 모델이 뭐예요? 로딩해서 오브젝트 모델을 딱 만드는 게 도움이에요. 도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로 무조건 만들어요. 이걸로. 그래야 화면에다 뿌릴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하이라키를 가진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누구 밑에 누구, 누구 밑에 누구, 누구 밑에 누구,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쭉 나열을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CSS, CSS 솜이라고 하는 CSS 솜 오브젝트 모델 이것도요. 우리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만 알고 있잖아요. 솜도 있어요. 솜. CSS 오브젝트 모델이 또 있어요. 그래서 CSS에 파싱돼서 CSS 트리로 디자인을 입혀준다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처음에 HTML 코드 만들고 얘가 HTML 코드를 돌아다니면서 CSS를 그 CSS 스타일 시트 문서를 들고 돌아다닌다고 얘가. 글자 크기 몇 적용. 보더 넣고 마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쭉 내려가면서 돔 트리를 돌아다니면서 CSS를 적용합니다. CSS가 그렇게 돼 있잖아. 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누구 밑에 누구, 클래스가 뭐, 아이디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전부 얘가 적용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돔을 구성하고 CSS 오브젝트 모델을 구성해서 하나씩 적용하는 게 2번. 1번 로딩, 2번 돔 만들기, 돔, 3번 CSS 적용하기. 네, 쉽게 생각하세요. 이 전문 용어를 다 알 거 없어. 3번 CSS 적용하기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파싱이라는 거는 네, 구조적으로 변환하는 걸 파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위에서 파싱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CSS 파서에서 파싱되고 CSS 솜 트리로 변환된다. 그리고 3번까지 왔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한 애를요 실제로 렌더링 하려면요 이걸 합치는 과정이 있어요. 돔과 C솜과 돔과 C솜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렌더링을 한다고 해요. 렌더 트리. 그래서 합치기 과정이 4번입니다. 돔과 솜, CSS 솜을 합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만들어졌으면 그려질 노드와 그 스타일 값, 치수까지 다 계산해서 실제로 CSS의 퍼센트라고 적용한 거 있잖아요.
VW 단위. 실제로 화면에서는 다 픽셀로 변환해요. 다. 실제 계산해서 실제적으로 위치를 다 잡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잡는다는 거는 실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렌더 트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 그래서 브라우저 영역에 딱 맞춰주는 걸 뷰포트를 적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뷰포트. 네. 그걸 뷰포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화면에 구성된 그 모양 그대로가 뷰포트예요. 지금 네 번째까지 왔어요. 이게 다섯 번째지, 다섯 번째. 맞아? 레이아웃 만들어주는 거. 아니, 이거 지금 순서대로 잘 맞아야 돼. 합친 게 4번이라고 그랬지? 4번, 합치기. 요게 5번이에요, 레이아웃. 로딩까지, 처음 로딩부터 친 거야. 5번, 여기 번호는 4지만, 로딩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예, 요게 실제 계산하는 게 5번이다. 계산해, 5번. 실제 치수까지 다 계산해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화면에 실제 픽셀로 변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페인트 과정이라고 그래요, 5번. 6번이지, 우리는 지금. 페인트 과정. 색깔 칠해야지. 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뿌려주는데 파서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컴파일해서 실행한단 말이에요, 얘가요. 네. 그래서 이 컴파일해서 돔에다가 적용할 때 이제 CSS 자바스크립트를 합쳐서 표현할 때 스크립트를 실행하거든요. 그럼 스크립트가 언제 로딩돼서 실행되느냐, 이 시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6번까지 화면에다가 픽셀까지 해서 뿌리는 것까지가 끝인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언제 실행하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요. 돔을 그리고요. CSS를 입히고요. 바로 실행해요. 바로.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특징이 뭐냐면요. 만나자마자 실행한다는 거. 이 기억나세요? 밑에 HTML 그려지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document.get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선택하면 널 하고 나오죠. 그 객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요. 돔을 그리기 전에 만나면 바로 실행해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만 따로 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돼 가려면 우리가 뭐 썼어요? differ 썼었잖아. differ. 네, differ를 쓰시면 나중에 HTML 다 그려진 다음에 실행되죠? 네, 실행되는 방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HTML parsing, HTML parsing paused, HTML parsing을 중지하고 스크립트가 다운로드 돼요. 스크립트를 만나면. 그래서 스크립트를 실행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 이거 얘기한 거예요. 봐봐. HTML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스크립트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봅시다. 스크립트가. 그럼 스크립트를 딱 만나는 순간 얘가 헤더 태그, 그 다음에 헤더 태그,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그릴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스크립트가 딱 있어. 그래서 바로 실행하는 코드야. 그러면 갑자기 HTML 스크립트 파싱가 갑자기 멈춰요. 멈추고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실행해.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 받고 다 읽어드리고 빨간색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돔을 선택하는 코드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애들인데 앞에서 만들다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코드를 만나자마자 실행하기 때문에 HTML을 다 돔을 그린 다음에 실행해라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더 내려가봐. 그래서 네,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async 속성 추가 또는 defer 속성을 추가해서 얘네들이 기다렸다가 실행하게 하거든요. 근데 async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async 속성은 저희가 지금 따로 써보진 않았거든요. async? async를 하면은요. 그 비동기적으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다운로드를 HTML을 받는 순간에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런데 실행할 때는 갑자기 HTML 파싱 돌다가 실행할 때는 또 멈춰요, 얘가요. 받을 때 같이 받긴 하는데 어싱크라는 속성이 있어요. 어싱크 속성을 쓰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defer 속성. 그래서 defer를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defer는 이걸 해주는 거야. HTML 다운로드 받을 때
자바스크립트도 이 중간에 코드를 만나는 순간, 여기가 코드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HTML도 계속 가고 얘도 다운로드 다 받아요. HTML 도비 완성될 때까지 실행하지 않아요. 그게 디퍼예요. 지연하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빨간색. 스크립트가 HTML 돔이 다 그려진 다음에 여기서 동시에 다 받고 끝까지 가서 끝나면 실행해요. 그래서 그 돔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자바스크립트가 이상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디퍼. 디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하면서도 요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는 맨 끝에 있거나, 네, 맨 끝에 있으면 괜찮죠? 그래서 바디 요소 있는 쪽 끝에다가 놓는 거예요. 보통 이 디퍼가 없으면. 네, 그래서 디퍼를 사용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퍼 쓰는 얘기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숙고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은 CSS, 아까 CSS 객체 모델, CSS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했죠? CSOM. 네, 요렇게. 네, 요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해결한 기술적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 그럼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서 생각났던 거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갑자기 질문 들어오면 훅 들어오면 훅 내뱉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해당 프로젝트의 자신의 역할. 우리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했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팀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구현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제가 만든 파트는 이 부분이고 무엇을 어떻게 구현하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호이스팅 문제도 많이 물어봅니다. 호이스팅. 호이스팅은 뭐죠? 땡겨 올리는 게 호이스팅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안 하고 할당 붙어 있는데 나중에 선언된 게 올라오는 게 호이스팅이고 함수를 나중에 만들었는데 먼저 함수가 로딩돼 있어서 그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 게 구현 코드보다 위쪽에서 호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호이스팅이에요. 호이스팅의 개념만 잘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넣느라고 넣느느의 차이. 형까지 네, 형까지 비교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클로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변수인데 지역 변수 안에 전역 변수 바깥쪽에서 지역 변수를 건들 수 없잖아요. 근데 전역 변수, 지역 변수를 바깥에다가 전달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클로저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바깥에서 이 안에 있는 거 못 건들잖아요. 안에 있는 변수를 건들 수 있게끔 얘가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애를 보세요. 이것만 봐도 벌써 느낌이 와요. 잘 보세요. 이 클로저 맨날 이런 거 뭐 질문으로 많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함수가 있고요. 함수 안에 함수가 있죠. 이너라는 함수가 있고 아우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우터라는 함수를 실행해요. 그런데 변수에다 함수를 담았어요. 그러면 변수에다 함수를 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변수. 그 함수의 리턴 값이 얘가 리턴 있잖아, 이거 봐. 리턴이 일로 들어오죠. 뭘 리턴했어요, 얘가? 안쪽에, 내부에 있는 함수를 리턴했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함수를 접근할 수가 없는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함수가 내부에 있는 함수를 리턴해주면 이걸 실행할 수 있어요. 그게 클로저예요. 닫혀 있는데 안쪽에 있는 애를 실행시키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한 그 숫자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 때 클로저 예로 제일 많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만 좀 했으면 어려운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클래스형 컴포넌트, 함수형 컴포넌트의 차이가 뭡니까? 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려서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다 갖춰져 있는데 함수형 컴포넌트는 라이프 사이클을 모른다. 그래서 뭘 심는다? 훅! 훅 들어야지. 훅을 심는다. 네. 컴포넌트. 네, 그 차이점을 인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벤트 버블링이 뭐죠? 이벤트가 안에 있는 자식 요소를 클릭하니까 클릭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벤트 버블링. 근데 그거 못 되게 하려면 막아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스탑 기침. 팍 이렇게 기침 만들었잖아요. 외국 사람들. 네. 이벤트 버블링. 그래서 그 커런트 타깃과 타깃의 차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토리북 뭐 이런 것도 있어. UI 개발 컴포넌트를 위한 도구 이런 거 그냥 참조를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제가 여기에다가 전부 이런 그좀 뭐지 이런 거 여기다 다 제가 자세하게 넣어놨거든요. 네, URI, URL, 스토리북 이런 거, 목수 아까 그 공격하는 거, 네, 웹 공격에 대한 거. 이거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로 해서 테스트 위주로 개발하는 개발 방법론으로 도입된 걸 TDD라고 한다. 뭐 이런 거. SSG, Static Site Generator. 뭐 이런 개념들, 뭐, 플렉스와 그리드, 요 CSS에서 나오는 질문도 있어요. 플렉스하고 그리드의 차이는 뭐냐? 플렉스는 단방향, 그리드는 양방향. 플렉스는 옆으로 흘러가기만 해요. 그리드는 컬럼과 로를 두 가지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CSS로 이런 걸 만들면서 이거를 모르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죠. 네, 그리고 뭐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냥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비동기 함수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동기 함수가 뭐예요? 어싱크로너스 펑션. 지금 실행되는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얘만 따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아니라 비동기라고요. 비동기 실행 함수다. 그래서 마지막 20번 질문은 비동기 실행 함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면접 보기 전에 이거 외에도 이런저런 개념들 또 찾아보시면 뭐 지금 뭐 20개지만 50선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100선도 있어요. 질문 100선. 막 이런 거 막 하시면 골 때립니다. 알지도 못하는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문들까지 막 우리한테 쏟아낼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기본 개념에서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쓰였던 기술은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로 많이 표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전체 기술 면접 포인트도 잘 한번 요것도 참고로 보시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술 면접 포인트 마무리.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후! 고생하셨어요. 예.